그러면 제일 먼저 오늘 기조 강연에 모신 분은 전 세종연구소 사장을 역임하신 송대성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대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게 된 것을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연의 주제는 핵 없는 대한민국, 여기는 김정은의 놓여야 된다, 북한은 놓여야 된다, 이런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 없는 대한민국, 북한의 놓여야 된다, 김정은의 놓여야 된다. 이거는 점잖은 표현이고 사실은 표현 안 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핵 없는 대한민국, 검은 피 빗물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핵 없는 대한민국, 핵 있는 북한에 의해서 잘못 관리되면 검은 피 빗물된다 하는 것이 정확한 실제적인 그런 제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네 파트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지금 온 세계인들이 이야기하는 한반도 안보 차원뿐만이 아니라 동북아 세계 평화 차원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북한 핵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느 정도 잔혹한 흉기냐 하는 것을 제1파트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이 북한의 핵이라 그런 것이 지금 어떤 상태에 되어 있느냐, 이것이 우리 목 앞에 와 있느냐, 동구 밖에 있느냐, 집 대문에 들어오고 있느냐, 어떤 상태냐 하는 것을 그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세 번째, 국가 안보라는 것은 여한 경우에도 포기가 없습니다. 졌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어떤 상황이든 간에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상황이 짐작이 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을 해야 되겠느냐. 늘 걱정이다 해가지고는 아무 해결책이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결론을 맺는 순서로 제가 한 25분 내지 30분간 시간을 약속받았습니다. 이야기 시간 내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지금 완성했다, 혹은 어떤 전문가들은 이미 전방에 실전 배치하고 있다 하는 이 핵이라는 것이 어떤 거냐. 핵무기라는 것을 실전에 이렇게 실험을 해보면은 지금 인류 역사상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얼마나 흉측스럽고 잔혹한지 그 이유는 지금까지는 아무리 불량 국가고 여러 가지 이런저런 동기로 핵을 만들어도 사실은 실전에는 사용을 하지 못한 그런 병기입니다. 그러나 실전에는 사용을 안 했지만은 과학이 발전된 나라에서는 모의 시험들을 많이 해요. 이것이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저 핵을 시뮬레이션, 모의 시험을 할 경우 어떤 결과가 벌어지느냐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북한 핵과 같은 것을 가지고 모의 시험한 그런 것도 지금 동영상에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실전에 사용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던졌던 그 핵이 어떤 거였느냐 하는 걸 이미 연세 잡수신 분들은 대강 아시겠지만 한 번 더 해고한 입에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하고, 실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저걸 모의시험한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미국 같은 나라에서 모의시험을 한다 하는 것은 거의 100% 정확하게 그 결과가 정확합니다. 이걸 갖다가 소개하면서 북한에서 지금 모든 생사를 걸고 지금 만들고 실전 배치를 하고 있다는 저 핵무기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설명을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945년 8월 6일 정확하게 8시 15분 아침 출근 시간입니다. 히로시마 상공에 미국의 초급 장교가 B-29를 몰고 가라 크니까 가고 오탄을 눌러라 크니까 눌렀어요. 도저히 몇 번을 경고를 해도 일본이 경험한 적도 없고 그게 어느 정도 무서운지도 모르니까 끝까지 전 국민이 함께 죽자 하는 식으로 항복을 거부하니까 그러면 할 수 없다. 함께 죽어봐라 하고 투하를 했습니다. 그 뭐 기장은 티베트라 크는 정조종사, 루이스라 크는 부조종사 있는데 이걸 뭐 쭉 임호라는 사람이 태평양 전쟁 5건을 맺는 게 있어요. 그게 이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폭을 투하했을 때 어떤 행상이 있었느냐 하는 것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쭉 던지고 이 정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핵폭탄을 던진 그 초급 장교, 그 다음에 밑에 핵폭탄을 맞은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이 딱 기록에는 그래 한 2명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살아도 거의 상기 아니고 막 인간 행체를 해도 인간도 아니고 막 이래서 그 상황을 보고할 사람도 없고 보고받을 사람도 없고 그래 그 정도였는데 그 후 이제 과학인이 총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더라 하는 겁니다. 딱 던진 조종사는 경험으로 뭘 이야기했냐, 자기가 던지라 그게 던지고 가만히 싹 돌아와 나오면서 보니까 갑자기 이 조종관이 잘 안 듣더래. 낙엽처럼 막 자기 비행기가 날려가더라는 거예요. 핵폭탄의 그 후폭풍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그게 후폭풍이 무서운 거느냐, 1초에 340m 속도가 있는, 이게 우리가 매미라 그런 태풍이 왔을 때 그게 지구촌에서 가장 세던 것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50 내지 60m인데 340m면은 이것은 7배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폭풍을 사실은 고열에 의해서도 고열이지만은 폭풍에 있어서 다 그만 부서져 버리고 쓰레기가 되어버리고 이제 이런 그 폭풍에 의해 가지고 상공에 상가 있는데 자기는 가랑겹처럼 날아가고 먼 밑으로 이래 보니까 아름답게 버섯과 같은 구름 한 송이가 히로시마 상공에 있고 그게 전부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이런저런 해본 게 딱 히로시마에 던졌는데 온도가 얼마냐, 3,000 내지 4,000도씨였다. 그리고 우리가 100도만 해도 이거 넣으면 죽는 이산이, 그런데 3,000 내지 4,000도니까 이게 어느 정도 어떻게 되느냐. 껌뻑 본 사람들은 순간에 전부 전반되어버려요. 그 재밌는 사진이, 그때 그 사진들이 뭐 이래 있는데 희한한 사진들이 많아요. 앞에 사람은 없는데 그림자만 찍힌 사진들이 많이 있어요. 워낙 빨리 날아가기 때문에 그림자가 날아갈 시간이 안 됐던가 봐. 실체는 없어져 버리고 막 이 정도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살아남은 자가 2개가 있는데 그 폭탄 맞은 데서 170m 떨어지는데 은행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은행 건물 직원이 2개가 살았는데 왜 살았느냐, 아침이 되니까 뭐 돈을 가지고 간 건지 저 지하실 밑에 가서 뭘 일을 보고 올라오니까 분명히 출근할 때 아침이었는데 이게 밤이 돼 있어. 캄캄하게. 그 밖에 나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막막한 사람 소리 뭐 이렇게 잿빛으로 돼 있는데 하늘에서 검은 찐득찐득한 액체 비가 내리더라. 그것이 무슨 비인지도 이름 모르고 내려보니까 사람 죽은 거, 개 죽은 거, 생물, 식물, 무슨 건물, 쓰레기가 되고 한 번에 정발돼갖고 그게 그룹으로 뭉쳐갖고 빗물이 돼서 내려오는, 해감는 대한민국 빗물되어 내려온다. 이게 실체예요. 그래서 또 이래 보니까 뭐 공중에 번쩍번쩍 그래서 날아다니는데 뭐냐 보니까 철길이 여자 머리털처럼 날아다니더라. 녹아가지고. 이게 핵입니다. 그 인구가 35만 밖에 안 됐는데 순식간에 빛 한 번 보고 죽은 것이 7만 8만 그 자리 서고만 어디가 빗는지 형체도 없이 전발대병이 7만 8만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건 거의 다 죽는데 이게 얼마나 지독하냐면 방사능을 한번 딱 받으면 DNA가 회복이 안 되게 망가뜨릴 거는 거예요. 위장이 예를 들어서 병이 들면은 뭐 약물 투여를 하면 회복되는 그런 뭐 DNA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살이 불타기 시작하면 회복이 안 되고 한번 진물이 나면 회복이 아직까지도 그 진물 흘리는 사람이 있는 이런 겁니다. 막 아침부터 오후부터 너무 징그럽고 잔혹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징그럽다고 안 듣고 피하고 할 게 아니고 잘못되면 이런 우리의 이 조국의 후손이 살아야 되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정말 이 끔찍한 이런 역사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시뮬레이션, 모의시험, 미국은 온갖 모의시험을 다 합니다. 2004년 지금부터 13년 전에 12년 전에 미국 국방성이 지금 북한에서 개발하고 있는 저런 핵무기를 만약에 그 비슷한 사이즈를 이태원 국방부에 던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재수 없는 모의시험을 한번 했어요. 그러나 재수 없다고 그걸 방광고 안 되고 좋은 창구가 되는 겁니다. 딱 했더니 용산 국방부가 있는데 했더니 1.8km 내에 있는 것은 아까 히로시마처럼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다 정발되어 버리고 들어간지 그만 산화되어 버리고 이태원, 용산, 삼각지 그 근처는 전부 다 가버립니다. 4.5km 내에 있는 거는 뭐 형체가 있기는 있는데 휴지 조각처럼 만지면 전부 바삭바삭 없어지는 40만이 피나무 번쩍 뽑아 격사해버리고 22만이 2, 3일 시들시들 걷다 죽어버리고 125만이 결국은 한꺼번에 죽고 살아있는 서울 시내의 모든 사람들도 핵방사능에 의해서 평생 불구가 되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있는 것이 북한이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지금 전선에 배치하고 있던 흉악한 잔혹한 병기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 무슨 과장을 한 건지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보십시오. 그런데 도대체 저것이 남의 일처럼 없고 감각도 없고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은 극우 보수다. 쓸데없는 이야기 또 하고 있다. 이래갖고 벌 안 받겠느냐. 그래서 두 번째 현재 어떤 상황이냐. 북한의 저 핵무기는 김일성에서부터 지금 김정은까지 3대가 6.25 사변 지고 나서 저 미군이 달라들고 한미동맹이 있는 난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한국전쟁이 끝난 1956년 30여 명의 학자들을 소련에 보내갖고 열심히 배워서 그때부터 사실 시작해가지고 3대 수건가제예요. 핵은 보급이다. 보물스러운 칼이다. 이거 하나만 있으면 한 방에 다 해결된다. 우리 남한에는 이래저래 정권도 바뀌고 별별 정권이 다 들어와서 이런저런 대북 정책도 가만히 보니까 저 정권 집단이라 그는 미친 개 같은데 몽둥이 외에는 될 것이 없다. 이렇게 당찬 대북 정책을 내놓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결국 자꾸 퍼주다가 보면은 질이 바뀌게 돼 있다. 질이 바뀌고 아프리카 저 이민한테도 주는데 동족한테 주는 거는 따지면 안 된다 하고 무조건 퍼주자는 정권도 있었고 아까 동영상 봤지요. NLL은 국경이 아니다. 뭐 남방삼각에서 북방삼각으로 가면 어떠냐 이런 정권도 있고 통일은 대박이다 하면서 또 저쪽에는 꿈도 안 꾸는데 이 문제를 갖고는 부을 이루는 이런 또 정권도 있고 일관성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다가 보니까 지금 결과는 한쪽은 핵 보유한 북한이 돼가 있고 하나는 벌거벗고 핵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있는 것이 대단히 상상하기도 싫은 현실이 되어 있다. 싫다고 외면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니다. 어느 정도냐? 어제도 어디 신문 보니까 그동안 몇 개를 더 추가해서 약 한 20개 정도 가지고 있다. 세계 전문가들은 이것이 2020년까지는 100개 정도 한 번 만들면 그때부터는 잘 만드니까 양산을 하니까 100개 정도 가질 것이다. 근데 더욱더 심각한 문제는 저 핵을 보유한 정권들은 그동안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불량성이 높은 정권들은 아니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다 인도다 하더라도 라기를 갖고 되면 서로 점잖은 소리도 하고, 그런데 한쪽이 핵을 갖고 한쪽이 없으면은 이건 멋대로 놉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이 김정은이 이끄는, 그 앞에 김정일이 누가 이끌든 간에 저 북한 정권이라 하는 것은 애니그매틱 레짐이라 해요. 그게 뭐냐 하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정권. 미친놈도 일관성 있게 미쳐있으면 다스리기가 편해요. 저는 뭐 미친놈이라고 공리라고 다스리면 되는데, 어떨 때는 완전히 미쳤다가 어떨 때는 멀쩡하다가 피는 물보다 짙은 것, 이렇게 이 길이 멀었던가 하면서 눈물 흘리고 하면 저게 진짜인지, 안 그러면 서울 불바다 대볼래, 워싱턴도 대볼래, 저게 진짜인지, 뭐니까인지 종잡을 수 없게 하는 미친 것, 이것을 갖다가 애니그매틱 레짐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핵을 떠들고 까불면은 저 갓나 새끼들 해체하려 할 건지, 안 그러면 동족인데 어떻게 그래 할 수가 있나. 이래서 이게 더욱더 심각한 문제다. 이게 아까 피눈물 나는, 눈물 그냥 빗물이 돼서 내려오는 게, 그동안 곱심곱심 말 잘 듣고 북한 하수인 노력하는 소위 종북주의자라고 해서, 아 너는 종북자에 대하니까 4000도가 한 10도 정도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한꺼번에 다 녹아버린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이걸 잘못 관리하면 대한민국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노력해온, 그동안 피눈물 나게 노력해서 이렇게 각 분야에서 이것이 정말 한 방에 가는 수도 있다. 한 방에 재가 되는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한민국 생존 차원에서 특단의 대응책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안보는 이렇게 했다고 해서 야 언제 만들어서 틀렸다, 아마 시킨 대로 하고 살자, 이런 안보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종이 되는 겁니다. 시키는 대로 하고, 비료쌀 갖다 놓을래, 한 번에 그만 갈래, 정말 해버릴래. 가는 것보다는 비료쌀 갖다 놓는 게 낫다. 또 정치권에서 와글와글 어느 정당에서 우선 저러는데 좀 시간을 기다리면서 배낭이 바라고 갖다 놓자, 안 그럴 것 같아요. 그게 종이라. 시키는 대로 하고 지령받아갖고 시키고 종이 되든가, 그렇지 않고 뭔지 모르게 하고 끝까지 비틀면 미친놈이 나타나서 그래 당해봐라 하고 던지비리면은 빗물 돼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오늘 이제 국민정신 전선이 생기는데 저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되려면은 이 국민정신의 벌떼처럼 모여서 이거 아니다. 솔직히 한 60, 70 넘은 분들은 어제 올해 사신 겁니다. 옛날 독립운동 하실 때 평균 연령 몇 살인지 보고 한번 던져봐야 될 필요도 있어요. 생존 논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존 논리를 복잡하게 뭐 핵무기가 플루토늄이 어떻고 이렇게면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흉악한 조폭이 잔혹한 병기를 들고 한 방에 보내는 병기를 들고 지금 동네 입구에 와 있어. 동네 입구까지 왔다는 사람도 있고 아직 안 왔다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대문 열고 지금 집 앞에까지 와가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막 정확하게 뭐다 하지는 모르지만 동네 입구에 온 거는 맞아. 지혜로운 국민들은 동네 입구까지 오도록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국민이에요. 오기 전에 그 조폭을 없애버리든가, 흉기가 안 되도록 조치를 하였든가, 설사 가지고 지고 오더라도 판을 끌어비든가, 이런 조치를 제대로 국가 안보를 한다는 나라에서는 그런 걸 합니다. 그런데 조폭이 저게 들고 들어왔다, 동네 입구에 들어온다, 너무 늦었다, 텄다, 이거는 안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단계로 해야 돼요. 두 단계로. 하나는 저 흉악한
잔혹한 무기가 100% 아직 완성이 안 됐거나 아직 전선에는 배치 안 됐다라고 가정하고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요. 이게 100% 안 될 때 하는 조치가 참 좋은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그저 머릿속에 든 제 생각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저는 세종연구소장에서 이스라엘을 몇 분 가기도 하고 그 전문가들을 불러서 초청해서 듣기도 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여러분들 같으면 이스라엘 지혜로운 인구 5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 인구를 갖고 50배 되는 아랍을 상대로 그렇게 당차게 하는 여러분들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이야기 중에 제가 선별을 해갖고 지금 엑기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 가기 전에는 하는 방법들이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대화로 하는 방법, 협상을 하는 방법, 대화 협상, 이거는 안 돼요. 지난 15년, 20년 우리가 여기에 매이면서 세월을 보내면서 한쪽은 저래 되고 한쪽은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는 안 돼. 단 대화 협상을 통해서 지금 중국이 아직도 이걸 주장해요. 대화로 풀어야 된다. 하려면은 북한 빼버리고 중국, 러시아, 미국, 일본, 우리나라가 합쳐가지고 만약에 앞으로 한 번만 더 핵실험을 하면은 중국, 러시아 모두가 똘똘 합쳐서 핵실험한 풍계리를 날려버리겠다 하는 합의를 하고 북한한테 통보해주는 이런 대화를 하면 대화가 실효적인 대화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제재라는 게 있어. 제재. 지금 유엔 제재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돼.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중국 때문에 안 돼. 저는 중국을 어제 오늘 본 것이 아니고 북한과 중국은 특수관계입니다. 특히 안보 차원의 특수관계다. 중국의 연세 있는 분들 만나보면은 늘 우리가 한국전쟁에서 같이 피를 흘리고 싸운 우리는 혈맹 형제지국으로서 북한이 중국 싫다고 먼저 떠나지 않으면은 중국이 절대 북한을 먼저 버리지 않는다. 요런 볼수록 예쁜 이런 가문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비핵화를 하는데 후진타워보다는 시진핑이가 조금 나은 것처럼 그래. 그래도 저는 생방송에 그대로 가서 절대 안 그랬다고. 왜 그러냐 하면은 우선 며칠 전에 한 2주 전에도 중국의 고위층하고 제가 저녁을 먹어서 물어봤어요. 너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 비핵화가 정말 그대로 하면 비핵화 된다고 보느냐? 단언적으로 말을 못해. 그럼 뭐냐 너 그 방안은? 이랬더니 이런 이야기야.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이슈와 복잡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주한미군이나 이런 거하고 얽혀있는 문제다 이거야. 그래서 북한의 비핵화 문제는 한반도 평화 문제하고 반드시 함께 풀어야 풀리는 문제다. 주한미군 문제하고 같이 다루자. 틀린 거예요. 주한미군 쫓아내야 자기들도 실제 비핵화 시키겠다 소리야. 두 번째,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는 쉬운 게 있고 어려운 것이 있다. 어려운 걸 한 번에 불락하지 말고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풀자. 그동안에 다 만들어 전선 배치하고 난 후에 사람 약오르는 소리만 자꾸 하더라고. 제가 가로막으면은 이야기를 안 할까 싶어서 또 자꾸 이야기하라니까.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은 붕괴까지는 절대 안 된다. 북한이 붕괴를 하면은 한반도 문제가 더욱 복잡해진다. 지금과 같은 북한 정권 아닌 통일이라든가 붕괴는 절대 안 된다 소리야. 틀렸다. 지금 나오는 거 봐요. 이게 중국과 미국이 남진해에다 어디서 갈등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끌어안고 이거 안 됩니다. 저는 이거 안 된다고 봐요. 공식적인 무역량은 줄어도 그 대신 밀수량이 엄청나게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추럭수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는 것은 줄었는데 공식적인 밀수량은 많아지고 대량 살상무기 수입은 안 된다 하고 통제를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걷는데
민생과 관련된 거는 절대 그대로 해야 된다. 은흥기 민생이고 은흥기 대량 살상무기인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싣고 가는데 자기들이 어떻게 검색해? 안 돼요. 제재가 안 됩니다. 차라리 중국 빼뿌리고 미국하고 일본하고 한국하고 합쳐지는 거는 합치고 각자 할 수 있는 거는 서로 협의하지도 말고 이렇게 제재를 하면 가능해요. 그런데 요사이 어떻게 나옵니까? 지난주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전략경제회담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개별 제재는 안 된다. 가만히 보니까 이거 겁나거든. 이 때문에 제재는 지금 어렵다. 지금과 같은 스타일로. 그 다음에 선제 공격이라는 것이 있어. 지도새도 모르게 가서 누가 했는지 모르게 해체해버리는 거. 이스라엘이 2번이나 성공한 겁니다. 이스라엘은 야 바보들아 뭐하나. 미군 그 세계 최첨단 세계 최강 그 어디에 써먹으려고 늘 그러고 있느냐. 선제 공격. 이스라엘은 7년간 연구하고 지도새도 모르게 2번이나 했어. 시리아, 이라크.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 지도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은 이거 꿈이나 꿈도 안 꾸는 것 같아. 그래 놓고 안 망하는 이유가 뭐냐? 그 비법 좀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인터뷰하러 갔는데 자기들이 또 물어 내한테 자꾸. 안 망하는 이유 알려달라고. 그 다음에 극비 군사작전이라는 게 있어. 코보트 오퍼레이션 해갖고 지도새도 모르게 사보타지 하는 거예요. 북한 핵에 관련된 전문가라든가 이건 누가 죽인지도 모르게 전부 요단강 건너 살살 보내버리고 물자 대고 이렇게 하는 공장은 누가 폭파할지도 모르게 폭파해버리고 이렇게 살살 망가지게 하는 거. 그러면 100%가 90 몇 프로 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제일 좋다. 탈북민들 북한 인민군에 있다가 넘어온 사람이 2,000명 이상 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뭐 하고 있나? 그 사람들 이런 임무를 주면은 자기 가족도 해방시키고 얼마나 열심히 잘할 거 아니냐. 다른 거 엉뚱한 거 하기 없어갖고 애비기지 말고 그런데 함께 협동할 수 없나. 그 외에도 비핵화시키려 내는 북한 정권 질적 변화 제일 좋은 건데 변화 안 돼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대 변화하겠다고 지난번 제7차 공산당 대회에서는 대묻질을 했어. 북한은 항구적인 핵 보유국이다. 안 합니다 이거. 혹시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안 돼요. 남북 통일 좋지요. 되기만 되면 대박되고 그거 사실은 돼요. 언제 될지 몰라 이게. 마지막으로 북한 몸통 흔들기라는 게 있어. 몸통을 흔드는 조폭이 제일 겁내는 거는 자기 몸에 공격이 오는 겁니다. 동네에 거의 들어가면은 지붕에 있든 담벼락 뒤에 숨어있든 어디든 새총이라 갖고 이마빼기도 쏘고 화살을 갖고 눈도 꽂고 자꾸 이렇게 몸을 건드리면은 조폭이 악행을 계획을 못해요. 어디에 있으면 살까 싶어갖고 함부로 술탄들 들어오지를 못한다고. 그걸 어떻게 너희 나라에서는 몸통 흔들다고 하는 사람을 경찰이 가서 막고 그건 무슨 짓이냐? 그러고도 나라 안 망하는 게 그게 무슨 일인지 무슨 설명 좀 해주라. 흔들어야 돼. 흔들어야. 제가 죽을 상보로 안 한다. 이렇게 해서 100% 되기 전에는 이렇게 비핵화시키는 방법이 있고 제가 한 2, 3분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미 다 만들었다. 전선에 배치한다. 노예가 되거나 빗물 되는 수밖에 없다 하면 그만 아무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될 이유도 없어요. 우리가 그 짓 안 하자고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렇게 안 되자고 모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딱 5가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영국의 유명한 마이클 킨렌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핵박사가 있어요. 그 양반이 무슨 소리를 했냐 하면 적대국끼리 한쪽은 핵을 갖고 한쪽은 핵을 안 가지면 노예가 되든가 이래 되지만 양쪽 다 핵을 가지면은 인도와 아프리카 예를 듭니다. 함부로 협박하는 이야기도 못하고 절대 쓰지를 못한다. 자기가 피빗물대기를 각오하지 않는 한 그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존책을 찾는 수밖에 없어요. 첫째, 제가 5가지인데 뭘 해야 되느냐? 사기 문서 빨리 폐기시키려야 돼요. 그게 뭐냐?
1991년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북한하고 앉아갖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이라는 게 있어. 그 지금 보니까 천하 사기 문서였어. 그 내용이 한반도에는 앞으로 핵을 만들어서도 안 되고 핵무기를 가져서도 안 되고 핵 만드는 물질을 반입해서도 안 되고 하는 것을 앞으로 지키자 하고는 공동 사인을 했어. 북한은 사인하는 그 순간에도 했고 그 전에도 핵을 만들고 있고 그 이후도 핵을 만들고 이게 사기친 거야. 사기 문서를 빨리 폐기시켜야 돼. 우리는 혼자서 아직도 족쇄처럼 또 차고 이래 서가 있다고. 그러면서 미국의 핵 없는 세상, 그러니까 이쪽도 핵 없는 세상만 용기 업청가처럼 불러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국가 안보에 맞는, 현실에 맞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걸 사실은 용기 있는 정부, 용기 있는 지도자, 용기 제대로 하는 국가 안보 하는 사람, 국가 같으면은 제4차 핵실험할 때 이거는 미국 허락받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선 우리는 1991년 한반도 비핵화선언 오늘부로 폐기한다. 따지면은 빨리 그러면은 비핵화 시켜라. 그럼 지키구만. 이걸 우선 폐기해버려야 돼. 두 번째, 갖다 놔. 빨리 갖다 놔. 뭐냐 하면은 그 사기 문서에 의해서 사기가 당해가지고 200여기 여기에 있던 완벽한 핵무기 전부 미국에 다시 전부 갖다 놨단 말이야. 다시 빨리 갖다 놔. 동맹국은 그거 하는 거야. 33,642명의 미국의 젊은이들이 이 땅 지키려고 와서 죽었어. 그 역사를 생각해서도 빨리 갖다 놔야 돼. 개중의 사람들이 갖다 놔 주장을 하니까 플로리다에서도 날라오고 B-2, B-52 구암도에서 날라오고 이번 한미연합 할 때도 핵 항공모함도 오고 뭐 이렇게 오면서 우산대가 길어졌는데 이만하면 안 될까? 안 돼. 오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13시간 내지 4시간 우산 펴는 동안에 우리 다 죽어. 빗물대. 갖다 놔. 안 갖다 놓을 거야. 오바마 대통령 하에서는 안 갖다 놔. 핵 없는 세상. 그 다음에 부르짖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미국한테 통보해. 당당하게 좀 빌려주라. 빌리는 대금 많이 줄 테니까 빌려주라. 미국 안 빌려줄 거야. 오바마 행정부가. 아마 트럼프 같으면 비싼 돈 주고 가라 그럴지도 몰라. 이건 경제 많은 친구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러시아한테는 우리 간다 빌려줘. 푸틴은 미국하고 반대로 쪼르기 때문에 얼른 뒷거래로 빌려줄지도 몰라. 돈 많이 준다 하면. 중국한테도 빌려도 싫으면은 북한 모가지 털어갖고 비핵화 시키든가.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 아프가니스탄, 인도 돌아다니면서 빌려도 아마 미국이 좀 창피할걸? 동맹국 놔두고 저라면 그러면 일부에서는 저거 해구상 갖다 놔야 되겠다.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은 돌아다니면서 팔아라. 우리 비싸게 살구만. 비싸다고 이런 데 따지지 말라고 그래. 그래 봤자 한 20-30조? 복지 비용이 110조 뭐 이라는데 세상의 복지는 국가 안보입니다. 정부 내 나라가 아프고 무슨 복지가 그래. 그래서 빌려도 그것도 잘 안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야. 어느 날 우리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한테 전화 딱 해가지고 내일부터 우리 만든다. 뭐 핵 없는 세상하고 벌떡벌떡 뛰면은 그 사치론 이야기 그만해라. 너희한테는 전 세계에 뭐 핵 없는 세상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치론 이야기고 우리는 죽고 사는 문제다. 그 전에도 안 되는다 하면서 트럼프 후보가 이야기한 지난 4월 2일 날 위스콘신주 로스차일드 그런 데서 유세 발언한 거.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하더라도 미국은 개입하지 않겠다. 만약 북한이 한국이나 일본과 전쟁을 일으킨다면 끔찍한 일이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전쟁을 하겠다면 그들이 하는 것이다. 행운을 빈다. 좋은 시간 되시기를. 굴락. Enjoy yourself.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스스로 무장할 수 있다. 그들 일본과 한국이 미국보다 빠른 속도로 북한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아무리 동맹국이라 해도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전쟁
좋은 시간 가져라. 너끼리 즐겨라. 이래놓고 핵 없는 세상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우리는 죽고 사는데 언제까지 얽매여 있을 것이냐. 결론을 짓겠습니다. 어떤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는 대통령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 혼자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맹자에 읽어보면 민심은 천심이요 천심은 천명이다 그런 게 있어요. 민심이 따라줘야 됩니다. 이게 와 같이 부르짖지 않으면 우리 사회에 오늘날 이렇게 북한을 돕고 하는 게 지금 우중성체로 나타나는 것도 우리 자업자득의 죄예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이런 무리들이 나타나느냐. 그래서 국가를 무너지게 하는 세 가지 기둥이 있다. 국제정치학에서는 하나는 경제 역량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안보 역량이라는 기둥이고 하나는 국민정신인데 국민정신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단단하게 서지 않으면 온갖 곰팡이 기둥을 묶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들 안보 기둥을 강화하고 국민정신이라는 기둥을 강화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자는 그 목적 때문에 오신 거예요. 전쟁 좋은 시간 가져라. 언제까지 동맹국만 바라보고 중국이 뭐 해주겠지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제가 구호 딱 이 5가지 결론 그것만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사기 문서 폐기하라. 갖다 놔라. 빌려줘.